네, 그럼 오늘 그 민주당 우리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님 요즘 뭐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대구 시내 거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플래카드도 많이 걸리고 특히 또 SNS 하시는 분들 SNS에서도 활발하게 또 활동하는 걸 보여주고 계시고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는 가장 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닌가 역대 시당 위원장님 중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시아 포럼 시간에 초대하게 됐습니다. 자,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님 모시고 제 108회 아시아 포럼 릴레이 정책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강민구 위원장님 하고 싶은 말씀 먼저 좀 듣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앉아서 합니까? 네, 편하게 말씀 주세요. 서설락 한번. 예, 강민구입니다. 우리 저 화면상 앉아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유튜브 중계도 되기 때문에. 네. 예,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강민구입니다. 제가 그 지난 8월 8일 날 그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한 130일 정도 지났습니다. 저는 그 기초 광역의회 이렇게 민주당 소속으로서 지내면서 대구시 의회 부의장까지 지내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이때껏 이제 여러 시당 위원장들이 많으셨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시민들한테 조금 덜 다가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다가가야 되겠다. 대구 시민들이 상대당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남의 자식 대하듯이 하는 이 기조를 깨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 공공기관, 종교단체, 뭐 노동단체 등등 수많은 단체, 뭐 의사회, 변호사회, 복지사회까지도 다니고 최근에는 부동산 대구 지부까지도 다니면서 우리 민주당이 대구의 자식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체계도 잡아가고 있고요. 우리 당내에서는 우리 상무위원 선임하면서도 저 말고 11개 지역위원장님하고 상의하면서 상무위원 또 선출을 했고요. 그 이후로 또 국회도 우리 아직까지 민주당이 국회 안에서는 다수당인 관계로 국회하고 소통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가 대구에서는 유일한 우리 민주당 당무위원이라서 당무회의 때 가면 이재명 대표님이나 최고위원들 그리고 조정식 의원, 사무총장 때도 민주당에게 옛날처럼 지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켜봐달라. 우리 열심히 할 테니까 잘하면 잘한다고 좀 격려 정도 좀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당비도 더 많이 취약지구라고 더 많이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현수막도 더 많이 그거는 돈이 좀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 예전보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더 다가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매천시장 화재가 났을 때도 제가 그 다음날 우리 원외지만 지역위원장님들 모시고 시장에 갔고 그 즉석에서도 또 조정식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했고 대표께서 한번 현장에 와주셔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날 바로 와주셔가지고 대구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가장 먼저 대처한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매천시장 복구 비용이라든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에 가서도 우원식 예결위원장님, 박정 간사, 그리고 대구 경북 담당인 송기현 의원 등등을 대구시 공무원하고 같이 했는 이런 것 또한 최초의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 건실한 야당, 대구에서 뭐 끊임없는 야당 역할만 했지 않습니까? 야당이지만 시민과 함께 가는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 민주당도 시민들 자식이다. 남의 자식 아니고 내 자식이다 하는 이미지를 계속 심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계속 정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들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민주당이 되겠다. 건실한 야당이 되겠다는 대구에서는 뭐 영원한 야당이니까요. 아직까지는 건실한 야당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줬습니다.
어제는 또 SNS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또 찾아갔다는 그런 뭐 SNS도 올리셨던데 문 대통령은 뭐 건강하시던가요? 예, 아주 건강하시고 혈색도 좋으시고 사적으로는 저도 가톨릭 신자고 대통령께서도 가톨릭 신자라서 제가 9월 달에 시당위원장 되고 대주교님을 찾아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양산에 있는 성당에만 가시지 말고 대구에 오셔가지고 일요일 날 대구에서도 성장 한번 와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아이고 요즘 정치적 상황이 이러시면서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래도 시간을 내서 와달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해 주실까요? 마이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까이 있는 우리 진식 우리 기자협회 회장님 뭐 질문 한번 해주시죠. 바로 옆에 마이크가 나겠네. 네, 갑자기. 예. 강민구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그죠? 예. 네. 예전에 시에서도 자주 뵙고 했었는데, 네. 예. 안 그래도 좀 뭐 하여튼 우리 최고현 우리 선배님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습니다. 강민구 위원장님 오셔놨는데 이제 민주당 대구시당이 보폭이라 할까? 좀 많이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또 좀 민주당도 이제 대구의 자식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민주당이 우리 지역에서는 뭐 지금도 야당이지만은 영원한 지금 야당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지역 사회에서 극복할 수 있는 민주당 우리 강민구 위원장님께서 어떤 보관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먼저 여러 기자님들한테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이라서 이런 농담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가톨릭 신자라서 주님마다 영접을 하는데 평일에는 가짜 주님도 많이 영접해서 시간만 주시면 제가 같이 막걸리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주십사 합니다. 지식 회장님도 예전에는 주시더만 요즘에는 소원해 주셔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자체에 자강해야 됩니다. 스스로 강해지려면 당원들 분들이 또 많아져야 됩니다. 제가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은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인지 아니면 우리 대표에 대한 지지 세력이 확고해서인지 제가 시당위원장 되는 지난 8월에는 우리가 돈 내고 있는 당원, 권리당원이라 그러거든요. 저희들은 14,000명이 있는데 최근 자료에는 중앙당에서 자료가 오니까 2만 명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4개월 만에. 그리고 또 계속 이게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문자 넣고 이럴 때 이제 당비 넣다가 끊어지신 분도 많았는데 그런 등등의 노력 아니면 당원 가입해달라 하면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어디서 했냐면 이준석 당대표께서 그런 걸 잘 쓰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자 넣을 때 당원 가입 물론 우리 당원들한테 보내고는 있지만 요걸 옆으로 해서 좀 복사해서 쉽게 하면은 당원 가입 첫 화면이 뜨도록 항상 그렇게 문자에 링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많이 늘었다는 거 있고요. 그래서 당원 배가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활성을 해야 되고 시당에 유튜브도 활성화하고 우리가 SNS도 홈페이지도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1987년도 지금 현재 선거 제도인데요. 이 소선거구에 있어서는 우리가 취약한 대구 경북 같은 지역은 정말 국회의원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다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아주 활발합니다. 김영배 의원을 하고 김종민 의원 등등 한 약 40여 분의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몇몇 분이 가세를 해서 42명인가 3분인가
공동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고요. 그거하고 같이 우리 대구 경북 그리고 부울경까지 영남 5개 시도당은 또다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을 해서 끊임없이 지금 토론하고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등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다가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 민주당도 바뀌어야 되지만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된다고 해서 우선 우리만이라도 의견을 좀 내자 해서 상당히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진행되고 있는 듯한 게 보입니다. 그 1호 신호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위원회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당협위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지구당 부활 이런데 지구당 부활 하니까 옛날에 안 좋은 이미지가 국민에게 많이 심겨져 있다 해서 명칭을 지역당이라고 바꿔가지고 지역당 부활은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조금 근접해 있지 않을까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구제 변화는 민주당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분이 발의도 하고 근데 국힘 쪽에서는 사실 우리 토론도 일전에 국회의원하고 우리 여기서 홍석천 의원하고 포항에 이병욱, 김병욱 의원님하고 저하고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하고 토론을 했을 때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관심이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앙당, 민주당 중앙당 아니면은 우리 영남 5개 시도당에서 반드시 중대선거구로 바꾸든지 아니면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거는 지금 비례 47석을 권역별로 주자는 거거든요. 중앙당에서 다 비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자기가 지역구로도 출마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로도 출마하는 거예요. 그만 이제 그 김영배 안, 김두관 안, 뭐 여러 국회의원 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TK 같은 경우는 5자리를 이렇게 배정을 해놨어요. 쪼가르는 게. 그러면은 지역구에 낙선을 하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에 옛날에 석표율제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선될 수 있는 이런 거가 있는데 하여튼 저는 뭐라도 변화돼야 된다. 지금 유불리를 따져서 87년 이 선거법 제도 체제에서는 우리 지방이 안 그래도 소멸 해가는데 이거는 공멸하는 길이다. 지방 자체가. 수도권 외에는 다 공멸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꼭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중대선거구 할 때 한병채 의원 뭐 우리 민주당 계열이 제법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없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대한민국이 지방이 살려면 지금의 동서의 갈등의 시대가 아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의 시대가 돌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써주시고 선거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힘을 내기 위해서 일단 자강을 말씀해 주셨고 선거제도 개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어느 분 질문 이어가 볼까요? 네, 여기 연합뉴스 김원태 기자. 예, 저 연합뉴스 김현태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지지율이 답보 또는 우하향하는 상태인데요. 민주당 시당위원장으로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개인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최근 이런 당내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 당원들의 목소리가 어떤 게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지지율 오르는 게 원래 너무 낮다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화물연대 대처가 강단있다고 그래서 지지율 오른다라고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지지율이 솔직히 왜 오르시는지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뭐 경제 10대 대국으로 들어왔다 했을 때 한 단계 더 그레이드 업 하려면 대통령께서 잘 하시는 것이 국민된 한 사람으로의 생각이고요. 대통령께서 좀 여러 가지
좀 섭섭한 거는 여러 가지 정말 저분이 대통령을 하시면서 5천만 원을 리드해 가시면서 어떤 국정 철학과 비전을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아직 못 보여주신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지율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는 뭐 최근 우리 민주당 쪽에 호의적인 뭐 미디어 토마토 같은 데는 11월 초에 뭐 우리가 역전하는 대구 민주당이 역전하는 자료도 나왔던데 좀 보수에 강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10% 갭이 있더라고요. 우리 37, 국힘 47인데 우선 뭐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뭐 하여튼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역 당원들의 생각은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혁에 따라가면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대구시당에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성향을 분석해 봤을 때 되게 당원 생활이 일천합니다. 기간이 짧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까지 우리 시당의 우리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 쉽게 참여도 안 하고 있고요, 현재. 뭐 우리 시당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직전 우리 시당 위원장님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많이 내신 걸로 들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뭐 시당에 비난하는 사실도 없고요. 단지 그분들 활동이 대구에 있는 그 개혁의 딸들로만 보면 SNS 상을 봤을 때 이제 광화문 촛불 뭐 행동 이런 데 하고 일부 몇 분들이 그 하늘극장 앞에 가서 금요일 토요일 날 하는 행동을 봤는데 그게 대단한 좌지우지할 세력화되어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네, 다음 또 어떤 분 질문 해볼까요? 네, 우리 한국경제 오경목 대표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민주당에는 언제부터 이게 입당하셔가지고 활동하셨는지 학교 다니실 때 하고 삼성전자도 계셨는데 원래부터 어떤 야당 DNA를 몸에 갖고 자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보통 대학 들어가야 이제 좀 제대로 된 자기 생각을 좀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제 민주당 어떤 이런 야당 DNA가 내 몸에 많이 들어왔는지 그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현수막에 보면 민주당도 공항에 대한 그런 표시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항이 얼마나 아까 수도권 지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공항에 대해서 얼만큼 절실하게 이제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특히 삼성에 계셨기 때문에 첨단 산업의 물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아실 테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이 이제 가덕도 특별법 통과할 때 보면 공무원 공항 쪽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런 이야기 해요. 거기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반반씩 있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 당이 오히려 욕먹는다 해서 오히려 경쟁이 붙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같이 있는 게 참 지역에 좋다 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대구는 또 민주당 연결 고리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홍준표 시장이 또 많이 좀 휘젓고 다니시긴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노력도 많이 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 얼만큼 대구의 민주당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항을 얼만큼 필요로 하시는지 그다음 대구의 민주당이 공항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노력하실 건지 그거 두 개를 여쭙고 싶고 세 번째는 다음 총선에서 우리 홍일학 김부겸 의원이 그래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선출직 당선이 되셔가지고 그나마 그때는 또 이렇게 좌우에 뭐 날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다음 총선에서 대구에서는
몇 석을 가져와야 되는 게 그 당이고 몇 석을 가져와야 되고 몇 석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또 그걸 위해서 좀 대구에서는 좀 독특하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전략을 갖고 계신지 예, 오경무 기자님. 제가 듣기로는 질문이 4개인데 3개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운동권 출신이 아닙니다. 비운동권 출신이라서, 우리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도 비운동권 출신 시당위원장이다. 라고 하고, 이건 농담인데 적을 건 아니지만요. 우리 대구 민주당에도 경북고등학교가 거진 다 했어요. 그래서 비경고 출신입니다. 저는 성공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냥 1989년 8월 달에 코스모스 추조를 해가지고 삼성그룹에 입사를 했고, 그 당시는 그룹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룹으로 들어가가지고, 저는 무역학과를 나와가지고, 가장 잘 나가는 회사가 당시에 삼성물산인데, 우리 무역학과 입장에서는 그 영어 실력이 딸려가지고, 삼성전자로 튕겨갔습니다. 그래서, 인사 업무를 하다가, 이제, 지금 당시는 국내 판매 사업부라고 했는데, 지금 이름은 한국총괄입니다. 거기 이제 와서, 인사 업무 하다가 이제 마케팅 업무를 하다가, 당시에 이제 IMF가 터지고, 제가 삼성에서 미국 대학도 보내줘가지고, 피츠버그대 가서 좀 이렇게 놀다 왔습니다. 자본 과정인데, 정식 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97년에 IMF가 오니까 많은 사업을 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가 선풍기, 헤어드라이어, 주스 믹서, 면도기, 토스터 등등 이런 거는 대기업 품목이 아니다. 너가 할 품목이 아니다. 전부 다 삼성전자 OEM 받아가다가 이걸 정부에서 구조조정본부에서 떼내라 해가지고 떼내는데 삼성전자 대리점에서 그게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 품목들이.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제주도 해서 제가 보통 임은 안 다뤄주는 부장급들이 그걸 받아 나왔는데요. 전국을 3개로 쪼갰는데 저는 아까 말했는 영남 플러스 제주도를 제가 과장하며 있으면서 이걸로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본사회가 또 만 10년 했습니다. 삼성전자 생활 10년, 그 생활 10년 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제조 공장 열심히 돌아다니고 중국에 가서도 수입도 하고 썼습니다. 하여튼. 그 와중에 저는 학교 때는, 대학교 학생 때는 별로 독서를 안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진짜 독서 조금 그게 불어가지고 제가 40 돼가지고 후기 자본주의 사회 가는 이런 걸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관돼서 계속 읽다 보니까 역사 공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 역사가 뭔가 잘못돼 가는 게 시작하고 있다는 걸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거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읽다 보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2011년 말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 대구로 왔고 거기 아주 친한 후배가 저하고 아주 절친인 선후배지간이 있어서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김부겸 전 총리하고 인연이 됐고 그 와중에 이제 사업이 이제 삼성전자가 그 뒤에 이제 부사장이 남미 총괄하신 분이 와가지고 왜 이 잡브랜드가 삼성전자 매장이 많냐 하면서 브라운, 테팔, 필립스 이런 거 넣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우리를 퇴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납품이 끊어지면서 지금 대형 마트 할인점 같은데 계속 납품도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사업을 접고 총리가 야, 네 같은 이력은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봐야지 왜 네 나를 돕고 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번 당신하고 같이 한번 정치해보자 해서 그것도 정치해보려면 바닥부터 기부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주셨고 그래서 2014년도에 기초의원 수성구원에 출마했고 최초의 수성구원이 민주당 수성구원이 됐고 18년도에 최초의 지역구
광역 의원이 됐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자발적인 진보, 저는 진보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우리 민주당이 100% 진보 정당 아닙니다. 저는 항상 보수 정당의 한켠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 어제도 누구 변호사께서 진보 정당에 있는 보수주의자 이렇게 저를 소개하시던데, 그래서 소개해도 그게 뭐 하여튼 대구에서는, 하여튼 대구 현실에서는 현재보다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전하는 게 대구의 발전하는 길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공항 문제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 공항은 제가 먼저 국토교통위에